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2% 정도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너무 섭섭한 느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흐름에서 또 간신히 걸쳐앉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변곡을 만들고 있는 준비, 여기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하락에서는 이 저점을 깨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다가 이 구간이 왔을 때 14만원 선이니까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이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 사실 또 추가를 하실 분들은 이 구간도 한번 같이 지켜보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은 오늘 흐름에서 좋아지려면 어제 말씀드렸었죠. 오늘 양봉을 한번 띄워주고 이 유지선을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모아주는 형태에서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유지선을 지지하는 형태가 돼야 이 아래쪽에서 매수할 기회는 사라지고 반등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타점을 잡아보면 갖고 있는 사람도 편하고, 또 타점 잡았을 때 여기서 잡는 것보다는 신규는 여기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타점을 잡는 거라 올라갈 때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래쪽에 나와서 내가 눌림을 받는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을 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로 본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왔다가 이 구간대에서 지지받아주는 형태로 가는 게 좋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역전 밴드에 왔을 때 이 구간대 흐름이나 이 구간대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유지선의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나오고 나서야 타점이 나온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향성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여기서는 역전 밴드를 살짝밖에 안 깨긴 했는데 기존에 저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첫 번째 양봉을 뜬 종가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와고 올려쳤죠. 이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잡아주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래쪽, 이거를 역전 밴드를 생각하지 말고 가격만 보시면 이 양봉의 가격대를 살짝 깨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튀어 올라와주고 회복,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기를 바랬던 건데 이런 형태가 지금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우리가 어찌됐든 계속 함께 매매를 하면서 가져가는 입장에서 타점이나 이런 구간이 14만원대를 일단 설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수 흐름도 굉장히 지켜봐야 되는 게 에코프로니까만큼, 에코프로는 왜 시장에 지금 일동주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코스닥 지수와 동떨어서 생각할 수 없고, 거기다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시적인 매크로의 흐름이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 그 개별 종목이 그냥 만만한 종목이 아니고 에코프로다, 코스닥 1등주.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생각해 봤을 때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오일 가격이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일이 좋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지금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유지선 타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반대로 본다면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나스닥 지수는 지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이게 기존에 나왔던 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 기존에 박스권을 그렸단 말이야. 이 구간에 26,000포인트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아래쪽에 내려와서 저가를 만들었는데,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유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유지선에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오늘 또 저가를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기보단 제가 그래서 타점을 한번 저점 수준에서 잡아보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추적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에코프로는 코스닥 지수 1등주기 때문에 코스닥이 가려면 에코프로와 바이오 대형주들이 안 가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코스닥 3,000포인트를 열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본다면 에코프로가 최근에 올라갔을 때 약한 모습이냐?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 1조 2천억을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쌍끌이로 들어왔는데, 이 구간에서 올리면서 또 전쟁 지나고 현재 흐름이 크진 않지만 여기까지 흐름에서 외국인 기관이 2천억 정도밖에 팔지 않았다. 아직 1조라는 순매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번 이 19만원에서 지금 9만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10만원의 가격 차이인데, 9만원에서 19만원까지 10만원 가격 차이 절반이면 5만원, 그래서 14만원의 중간값을 어찌됐든 깨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4만원은 우리가 타점으로 보고 일단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급과 방향 그리고 패턴으로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이 19만원에서 나왔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았으면 좋았었다 이거죠.
좋았는데 15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차이니까 4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중간값이 2만원 정도가 될 거고, 보통 빠질 때 이 상승에 대해서 절반은 14만원인데,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조정을 이야기할 때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할 때는 아래쪽으로 빠질 때 38.2%나 0.5가 지금 14만원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시장의 변동성이나 있을 때 눌림이 나온다면 61.8% 정도까지 빠져가지고 반등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입니다. 38.2가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추세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괜찮은 종목, 수급도 양호한 종목은 중간값에서는 지지를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장 변수라든지 좀 단기적인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61.8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 61.8 이하로 떨어지면 상승 추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 상승 추세라면 이런 눌림을 받았을 때 그 정도 비율에서 반전이 나와줘야 되고, 거기까지 깨지고 내려간다면 결국에 이건 뭐예요?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갖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만원이 이제 가격대가 있는데 38.2니까 4만원, 그러니까 15만원. 그래서 지금 15만원 선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절반이면 14만원이니까 그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15만원하고 이제 14만원. 거기다가 61.8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0%를 10만원에서 6만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걸 빼주면은 13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살짝 이번 조정 구간에 왔을 경우에 여기서 지지를 못하면 14만원대를 깨는, 이걸 살짝 깨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4만원에서 14만원대가 우리가 타점이 돼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기다리면서, 근데 요즘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어때요? 그동안엔 뉴스 하나 나오면 급하게 떨어졌다가 진짜 이렇게까지 빠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10%씩 빠졌는데 지금은 뭐 확전이다 뭐다 해도 변동폭은 분명히 시가 갭상승 갭하락은 있지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시장의 이런 전쟁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잦아들어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종목 따라, 종목의 실적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는 시기가 또 단기간에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찌됐든 이 위로 올라오느냐 혹은 아래쪽으로 빠져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오느냐거든요. 이거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구간대 오는 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수급이라든지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최근 수급을 한번 보면은 개인이 2,600억을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시면 3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게 언제입니까? 전쟁이죠. 전쟁 이후에 지금 외국인 기관은 좀 팔았다. 2,500억 정도. 그리고 그 전에 왔던 게 이제 1조 2천억이 살짝 넘으니까 지금 1조 정도가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쪽에서 왔을 때 얘네들의 평단가는 14만원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놨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이 가격대에 오기 전에 뭐 급하게 빠져가지고 수량이 다 빠진다. 이거는 지금 1조라는 금액은 사실 다 빠지기가 쉽지는 않다. 여러분들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일단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딱 하나다. 여러분들 지수가 뭐 어떻다 이런 건 대외하고 에코프로가 문제이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위로 올라와 가지고 가격적인 흐름도 좋아지면서 시장의 방향성과 또 우세한 흐름을 보일 것인지 먼저 체크하는 거랑, 두 번째로는 만약에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14만원대 살짝 언더라든지 이 정도 구간에서 저점 매수에 타점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흐름을 봐야겠다. 거기다가 만약에 시장이 좀 약세로 돌아왔을 때는 약세 패턴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시장이 지금 여기서 급하게 밀릴 만한 그런 요소는 지금 사실상으로 없다라고 보고, 아래쪽으로 밀리면 이 약세 구간에서 선도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이 구간하고 거의 만날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용기를 한번 또 내가지고 매수를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반전 부분에서 방향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수할 때 이 구간에서도 매수하자고 또 말씀드리고 이 구간도 매수하자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전고체가 만약 가는 과정에서 에코프로가 빼고 갈 수는 없을 거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 때문에 지금 보유하거나 신규 매수하실 분들
생각하실 건데, 제가 이렇게 타점 잡아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매수도 올라왔을 때 관리 부분도 타점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키셔가지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저한테 이 두 글자만 아랫번호로 주시면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에서 앞으로 움직였을 때 수급이 빠지는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거래량이 막 이렇게 나왔을 때 방향이 어디로 트느냐. 만약 거래량이 터졌는데 아래로 밑으로 내려온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가격에 잡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 부분이 왔을 때도 제가 구독자분들께 타점 드릴 거니까 구독해 주시고 또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역전밴드 매매 기법 에코프로를 어떻게 여기서 잡아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급한 종목들은 유지선 관리를 해야 되고 트레이ling 스탑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5일선 뭐 어쩌고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일선은 여러분들 하루에 10% 20% 등락이 나올 때는 이게 4, 5%씩 5일선이 하루에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대응 방법으로 가지고 급등주 5일선 이 부분들을 빼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제가 강의 한번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를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약속드렸던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 5일선은 무쓸모고 여러분들 전세 역전은 왜 트레일링 스탑을 쓰고 그리고 유지선을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 거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 들어보시면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트레일링 스탑은 올라갈 때 가격대를 높여가면서 지지를 해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자리를 스탑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지선하고 보통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 이동평균선을 따라가서 가가지고 이 깨질 때 파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휴림로봇 같이 올라갔던 종목, 급등하는 종목이 유지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거기 깰 때까지 어떻게 돼요? 로스가 너무 많이 난다. 수익이 50% 수익 났는데 급하게 올라간 거라서 빠질 때 50%가 다시 빠져버리면은 나는 이거 신기루 같은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5일선이 무쓸모라는 이유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휴림로봇 같이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5일선 대응을 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급락이 떨어졌네. 이렇게 되면 5일선으로 한번 볼게요. 5일선만 제가 넣어가지고 보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5일선 가격은 지금 여기에요. 근데 이걸 깨졌을 때 팔 수 있냐라는 거죠. 왜 팔 수 없고 5일선이 왜 안 되냐면 5일 여러분들 아시죠? 5일 동안 종가를 평균 내가지고 그걸 점으로 이어가지고 선을 낸 건데 오늘 만약 등락폭이 지금 이렇게 본다면 고가가 23%나 올랐다가 종가가 거의 하한가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등락폭이 얼마가 돼요? 60%가 되죠. 그러면 장중에 이게 오늘 종가가 계속 위에 올라갔을 때는 양봉이었을 거고 아래쪽이 떨어지면서 음봉이 돼서 바뀌었을 건데 이 60%가 가격이 하루에 변할 때 5일선이 얼마나 변동이 생기냐 이거죠. 60%라면 이 마지막 값이 변하는 거니까 60%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5로 나눠주면 12%가 장중에 이동평균선이 12%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질 때는 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 변해버린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5일선 대응이 그래서 불가능하고 여기다 급락이 떨어졌을 때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이 뭐예요? 더 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거나 조금 조정을 오는 걸 내가 참아보는 게 기회비용인데 그게 워낙에 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정해놓고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 올라왔을 때 이 가격이 깨지면 밀릴 수 있어라는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몇 일 이평선을 보는 게 좋냐? 최소한 10일 이상을 봐야 된다. 추세를 보려면은. 그리고 트레일링 스탑을 여러분들 설정해 둘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키움증권 0624 화면에 보시면 이게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설명서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하시는 것도 편하겠죠. 그래서 유지선을 계속 가져가는 식으로 본다면은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추세로 먹는 건 알겠어.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너무 급하게 떨어질 때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격이 무언가
이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결과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흔들림은 버티면서도 안전 마진을 확보한다. 그래서 위에 이 가격은 횡보이기 때문에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추세를 내가 끝까지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물량 정도는 유지선을 대응을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휘림 로봇이든 뭐 최근에 원전주들 올라가니까 급등주들 트레일링 스탑 가격들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타점이라는 이런 부분도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셔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의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대응을 하고 나는 그래도 이거 좀 일부 정도만 챙겨놓고 아래쪽에 유지선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보겠다. 이 비율을 조절하시면서 자기 성향에 맞게 내가 공격적이다 그러면은 유지선의 비중을 좀 많이 관리를 하는 거고 내가 좀 수비적이고 안정형으로 툭 한다 그러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가지고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번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